퇴직금으로 자그마한 원룸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 생활은 되겠지. 한평생 일만 했는데 나도 말년에는 좀 쉬자. 건물 싹 둘러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괜찮네요. 근데 이 세입자분들은 문제 없습니까? 제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월세가 밀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세입자분들 중개했는데 다들 좋으세요. 지금 소유주분도 그런 문제 있었다 말씀하신 적 없고요. 그리고 사장님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도 깨끗하고요. 근데 저거는 뭡니까? 아, 저기는 베란다가 좁아서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사장님 생각하시는 금액대하고도 맞고 매수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저 부분도 좀 우리 공용 그걸로 또 같이 사용도 가능하고. 네. 매매가는 적당한데. 아까 로이어 원룸 건물 보고 간 사람입니다. 내가 퇴직 후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할 계획인데 정말 그 건물을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래, 건물도 깨끗했고 위치도 괜찮았잖아. 계약하자. 사장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저렴하게 내놓은 겁니다. 아, 예. 저도 퇴직을 하고 퇴직금 모두 투자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정말 잘 사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분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 예, 여보세요? 저 로이어 원룸 201호 세입자인데요.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새서요. 예? 수리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뭐고? 아까 1층 화장실 천장에서도 물이 샌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이 계약할 때는 하자 이런 거 없다고 했는데 매수한 지 한 달 만에. 예, 저 1층 화장실 천장하고 2층 주방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 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건 전 소유주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원룸 산 사람인데요. 1층 천장하고 2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내가 매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전 주인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신 분이 알아서 해야죠. 이만 끊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아, 심하네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한테 얘기했고 수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전 주인이 알고 있었다고요? 네. 아니, 세입자들이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그쪽이 알고 있었고
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건물 샀으니까 본인이 수리해 주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 정말. 하자 있는 건물을 파신 거네요. 구청이죠. 원룸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신고하려고요. 이야, 저 사람. 이게 뭐고? 원룸 건물 1층 밖에 보일러실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철거를 하라고? 이거 분명히 건물에 누수 하자 있고 불법 건축물인 거 알면서 중개인하고 집주인하고 짜고 내한테 판 거네. 그냥은 안 넘어간다. 네,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제가 저 상황이라면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예. 와, 진짜 딱 기다리십시오. 사건 정리합니다. 더블로이의 사건 번호 제645호입니다. 김영수 씨는 회사 퇴직 후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기 위해 퇴직금으로 원룸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김병철 씨 소유의 건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김병철 씨 소유의 건물 1층 밖에는 창고가 있었는데요. 중개사는 베란다 가져가서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민 끝에 김병철 씨 소유의 원룸 건물을 매수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건물 여러 곳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전부터 김병철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요. 이에 김명수 씨가 김병철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김병철 씨는 알아서 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영수 씨는 구청으로부터 원룸 건물 1층 밖에 있는 보일러실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니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퇴직하고 나서 노후를 위해서 원룸 건물을 산 건데 김영수 씨가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누수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강승주 변호사님. 자, 김영수 씨가 지금 원룸 건물을 매수한 지 한 달 만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 김영수 씨는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할 목적으로 이 원룸 건물을 매수했는데 지금 보면 누수나 결함 뭐 이런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는 먼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우리나라 민법 제58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물건을 팔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물건이 하자나 결함 없이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하고 만약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상호 협의하에 이 계약을 체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다면 이 매도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건 또 아닌데요. 매수인이 하자 담보 책임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은 선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매매 계약서에 담보 책임 면제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담보 책임을 면제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하고 매매 계약서에 담보 책임 면제 조항이 없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6개월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하자를 발견한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일단 먼저 매도인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근거로 매도인과 보수나 수리 비용에 대해 협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정식으로 하자 사실을 통보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전화로 집주인한테, 전주인한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김용수 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특약 사항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어떤 면책 조항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김명수 씨가 매도인 김병철 씨와 상호 협의하에 담보 책임에 대한 어떤 면제 특약을 기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매수인인 김명수 씨는 김병철 씨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이명희 씨가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서류입니까? 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매매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설명해서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바로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 만약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누수 또는 균열이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인 김영수 씨도 누수가 없는 것으로 믿고 이 원룸 건물을 매수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매도인인 김병철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수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누수도 살펴봤는데 이 누수뿐만이 아니라 보일러실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보일러실이 불법 건축물인 줄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아까 드라마를 봐서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랑 돌아볼 때 그냥 단순히 보일러실을 빼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불법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통 보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 계약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취소 안 됩니까? 일단 먼저 매도인이 이 부동산 매매 당시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매수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이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위험을 네. 부담하기로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매도인이 이 부동산 매매 당시에 매수인에게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알려줬지만 증축 부분이 위법하다고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고 설명한 경우에 이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과 그것으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분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 이 부동산 중에서 이 증축된 부분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이나 현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서 매도한 경우라면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판례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불법 건축물 부분이 면적이나 기능면에서 봤을 때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이 불법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면 당초 매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을 또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비춰봤을 때 오늘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증축된 사실을 김영수 씨에게 알려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드라마 사례의 경우가 바로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에 매수인에게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알려줬지만 이 증축 부분이 위법하다고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고 설명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김영수 씨가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건물 가치의 하락분을 배상하라고 매도인인 김병철 씨에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구청으로부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김영수 씨가 사실도 몰랐고 본인이 증축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본인 돈으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걸 구청에다 좀 따질 수는 없을까요? 네, 사실 관할구청이 현재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네. 건축법을 보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관할구청을 대상으로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뭐 당장이라도 이 계약을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은 원룸 건물을 김영수 씨에게 지금 중개한 공인중개사 분이 계시잖아요. 책임 물을 수 없을까요? 네, 만약 공인중개사인 이명희 씨가 작성한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수나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게을리 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네. 다만 법원에서도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전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책임 비율을 20%에서 30% 정도로 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에는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수인이 직접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내가 꼼꼼하게 하려면 중개인이 필요가 없는 건데. 도움 받으려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이 김영수 씨처럼 건물을 매수할 때 이런 좀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현황 도면을 발급받고 이 실제 건축물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확인원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오늘 사례처럼 임차인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임차인들을 미리 만나보시고 해당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하자 담보 책임 분쟁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에게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원룸 건물에 존재하는 누수나 불법 건축물은 모두 법적으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또는 전달받은 서류를 근거로 해서 이 매도인인 김병철 씨와 공인중개사인 이명희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 철거하라는 그 시정명령을 받으신 상태인데 억울하시더라도 이 시정명령은 이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인 보일러실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분, 여기에 더해서 이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까지 모두 매도인 김병철 씨와 공인중개사 이명희 씨로부터 배상받고 정상적으로 이 원룸을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